여의도 타임즈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증권사, 오늘 아침에는요, 정유 업종, 정유주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참 힘든 상황인데요. 왜 봐야 하냐 봤더니 하반기에 조금 더 힘이 실릴 가능성이 있어서 이제 차근차근 볼 시점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려는 우려인데 우려 속에서도 기회를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여서 어떤 우려가 있는지 살펴보고 기회 요소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자, 먼저 정유사 같은 경우에는요, 역대 최악의 시즌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19 때문에 수요 충격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기차 성장의 시대 이런 부분 때문에 수요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정유사들의 핵심 지표라고 할 수 있어요. 수익을 과연 낼 수 있느냐 못 내느냐 그 지표가 정제마진입니다. 정제마진을 쉽게 얘기해서 주요 제품 가격, 평균 가격 빼기, 국제 유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충 이제 BEP라는 게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이 이상이 돼야지 이쪽이 수익권이거든요. 근데 그 밑은 손해입니다. 그런데 BEP 수준이 4에서 한 5달러 정도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는 뭐 끝없이 추락을 하고 있으니까 손실을 많이 보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정유 4사가 있습니다. 뭐냐면 SK이노베이션 그리고 GS 그리고 S-오일, 현대오일뱅크 이렇게 있는데 4사 영업이익을 전부 다 더해보니까 올해에 마이너스 3.9조 원, 3조 9천억 원 적자가 났다라는 부분인데요. 이래 없는 최대의 대규모 적자를 시현했다라는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이제 1분기 성적인데요. 이걸 보면서 정제 마진이 안 좋다 보니까 수익성이 악화됐고 그리고 국제유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동안 비축해놨던 재고가 손실이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재료를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석유 제품에서도 좀 갈릴 수가 있는데 제품별 마진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정색으로 본 게 가장 밑으로 내려와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항공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파란색이 휘발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이쪽이 이제 항공유, 경유, 휘발유 이런 부분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쪽을 보면은 이제 항공유는 가장 안 좋은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휘발유 그리고 이 부분 이제 경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지금 4월이잖아요. 4월과 5월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이제 급감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거의 보니까 20%가 급감하는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이걸 보면서 20년의 성장이 한 번에 축이 무너졌다 이런 흐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제품별 마진, 정제 마진은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그 락다운, 제재라는 부분, 그건 부분이 완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정제 마진이나 수요 부분의 회복 측면 이런 부분은 가시화되지 않았지만 기회는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증권사에서는 기회를 하반기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요도 점차적으로 회복이 될 거고 마진도 상승할 것이다 라고 하반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얘기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인데요. 복합 정제 마진의 추이와 전망을 나타나는 건데 이건 이제 정제 마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분기에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고꾸라졌지만 이렇게 상대적으로 튀어오르는 흐름들이 정제 마진 쪽에서 수익성 지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건 이제 석유 수요입니다. 석유 수요가 앞으로도 좋아질 것으로 그러니까 좋아진다는 거는 개선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 이 석유 수요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가 터지기 이전에 1월과 2월 이전 수준으로 회귀를 할 것이다, 개선될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수요에 대한 전망은 하반기 조금 더 실려 있다는 거 3분기, 4분기 이런 부분에서도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가 됐습니다. 보시고요. 자, 다음은 이 부분인데요. 주요 석유 제품별 수요입니다. 보면은 정제 마진이 굉장히 수익성 지표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품별로 봤을 때 첫 번째가 휘발유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그 다음에 경유, 세 번째가 등유 그리고 항공유 중심으로 좋아질 것이다 라고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수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수요 측면에서는 휘발유와 경유가 긍정적으로 변할 것이다 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단 항공
항공유 같은 경우에는 국가 간 이동이 좀 제한되는 거 아직까지도 있고 이후에도 그럴 것으로 예상돼서 얘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 항공유는 이렇게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까지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이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 텐데 첫 번째 정제 마진은 과연 어느 시기에 반등 탄력이 괜찮아질 것인가? 하반기라고 언급을 해드렸는데 하반기 중에서도 4분기가 괜찮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 정제 마진의 유의미한 상승인데 방향성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속도가 중요하다. 속도의 문제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정제 마진의 유의미한 회복 시점은 4분기로 판단한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신경 쓸 요인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이거는 하나의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낮아진 가동률이 회복이 되면서 가동률이 회복이 되면요. 석유 제품의 공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실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수익이 좋아지려면 공급이 줄고 수요가 받쳐줘야지 수익이 좋아지는 건데 이게 가동률이 회복이 되면은 공급이 증가를 한다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수요 훼손이 따를 수도 있다. 수요 훼손에 따라서 마진이 악화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또 하나의 우리가 좀 살펴볼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요 훼손에 따라서 수급 악화 국면에서도 높아진 재고의 소진 기간도 필요하다라는 부분인데요. 긍정적인 흐름들 이전에는 이런 흐름들은 좀 보고 가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리스크 요인은 참고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요인을 참고해보자면 다만 이러한 요인을 감안해도 현재의 정제 마진은 분명히 과도하게 낮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너무 낮으니까 이후에는 어찌되건 시장 뭐 경제 상황이 반등하면서 이런 부분이 나아지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마진 수준은 지속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라고 판단한다. 그래서 향후 정제 마진이 일정 부분 좋아질 것인데 방향성이 아닌 속도와 시점의 문점으로 앞으로 개선 가능성은 하반기에 좀 더 힘이 실릴 것이다라고 예상되고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 추이에서 우리는 2분기 실적 반등을 보실 수 있는데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4월 이제 2분기인데요. 2분기 실적이 좀 반등할 가능성 이쪽에서 나와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고 이익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2분기 실적에 대한 반등 이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또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이 부분입니다. 자, 이제 중장기적으로 전기차가 보급이 되니까 이게 문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일단적으로 전기차 보급에 대한 미래 성장성에 따라서 이 석유, 이게 정유주가 수요가 심각하게 타격을 받는 시기가 있는데요. 그게 2030년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큰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충격은 덜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 첫 번째 요인이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정제 설비 순증설 규모가 바로 이거입니다. 이건데 19년에서 20년에 올랐지만 조금 내려간 흐름들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말인즉슨 뭐 전기차도 미래 성장 동력으로 보이고 있고 앞으로 이제 코로나19도 재확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여러모로 신규 설비 투자를 할 가능성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은 공급단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공급 과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서 수익성에는 긍정적이다라는 얘기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나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공급 과잉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긍정적인 흐름들은 이어질 것이다 라는 흐름입니다. 엄청나게 좋아지진 않을 것이지만 그래도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쪽에서 회복 시도 때문에 회복 시도에 있는 주가 상승의 탄력을 만나볼 수 있고 그건 하반기가 될 것이라고 하고요. 정유주가 어렵다 해서 지금 많이 그 우려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최악의 국면이 일단 갔으니 회복 시점에서 우리는 그 수익을 거둬들여야 된다라는 전략이었습니다. 정유주는 지금부터 신경 써서 봐야 된다고 하고요. 하반기 조금 더 긍정적인 포인트들이 다수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 챙겨서 투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의도 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